첼시가 웨스트햄을 상대로 3대0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사실 이 경기는 마레스카 입장에선 꽤 중요한 매치였어요. 시즌 시작 전에 마레스카 본인이 얘기했듯 또 이전 경기들의 몇몇 장면들에서도 보였던 것처럼 첼시는 후방 빌드업을 하면서 상대의 압박을 마주했을 때 조금은 풀어나오기 어려워하는 그런 그림들을 보여줬었죠. 이번 원정 경기라는 웨스트햄도 로페테기 감독이 이런 압박을 중요시하는 팀이기 때문에 마레스카 입장에선 팀의 빌드업 시스템이 얼마나 자리를 잡고 있느냐 이걸 테스트할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이날 첼시의 시스템을 살펴볼게요. 마레스카는 쿠쿠렐라, 코릴, 토신, 포파나의 백포라인, 엔소와 카이세도의 투볼란테, 이전 경기에서 정말 좋은 폼을 보여줬던 산초, 가운데 파머, 오른쪽 마두에케, 그리고 최전방 잭슨으로 라인업을 꾸렸습니다. 공격 상황에 돌입하면 엔소는 높이 전진해서 파머와 동일선상까지 올라가고 왼쪽 쿠쿠렐라가 안으로 좁혀 들어와 3-2 빌드업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포파나도 제한적으로 약간 올라가서 2-3 빌드업 형태를 이루기도 했죠. 이날 마레스카는 양쪽 사이드백, 쿠쿠렐라와 포파나의 공격 가담을 제한하고 가능한 후방 지역에 머물면서 팀의 빌드업 작업 그리고 밸런스를 맞춰주는 작업에 집중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웨스트햄의 전방 압박을 의식한 걸로도 보이고 혹은 수비수들의 많은 공격 가담이 없어도 앞쪽 전방에 위치한 선수들만으로도 충분히 득점을 뽑아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걸로도 볼 수 있어요. 오히려 공격에 비중을 많이 두기보다 앞쪽에 있는 엔소나 파머, 산초 그리고 잭슨 같은 선수들이 아래로 내려오게 만들어 후방에서의 안정성을 강화하기도 했죠. 이렇게 전방에 있는 선수들을 아래로 떨어뜨렸을 때 상대 선수가 이에 맞춰서 끌려 나오거나 전체적인 라인을 올릴 경우 첼시는 상대의 뒷공간을 공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날 경기에서 그 기회를 차지한 주인공은 단연 잭슨이었습니다. 마레스카는 잭슨을 단순히 위쪽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중원 지역에 적극적으로 내려오게 지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후방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앞쪽에 잭슨 혼자 덩그러니 남아있으면 상대 선수들에게 둘러싸여서 고립만 될 뿐 역습 상황이 나오더라도 제대로 기회를 잡을 수 없다 판단했기 때문이었어요. 즉 이날 마레스카가 생각한 축구는 이런 거였습니다. 후방 빌드업의 안정성을 위해 팀의 전체적인 무게중심을 아래쪽에 둔다. 전체적인 간격도 아래로 좁힌다. 볼을 전개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면 중앙에 잭슨을 필두로 양쪽 윙어 산초와 마두에케 그리고 파머가 빠르게 올라가 득점을 올린다. 그래서인지 오늘 첼시의 좋은 장면들은 상대 박스 앞에서의 지공 상황에서보다 중원에서부터 바로 이어지는 빠른 전개 상황에서 많이 나왔죠. 전반전 첼시의 두 번째 골 장면입니다. 후방의 백스리를 중심으로 첼시가 볼을 끌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화면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 최전방에 있는 잭슨이 상대 수비를 끌고 아래로 내려오고 있어요. 후방에서의 전진 패스가 엔소에게, 엔소가 중앙의 카이세도에게 원터치로 볼을 내주고 카이세도가 볼을 잡으려고 하니까 아래로 내려오던 잭슨이 곧바로 방향을 틀어서 앞쪽으로 전력 질주를 시작합니다. 잭슨이 아까 아래로 내려오는 움직임을 보였었기 때문에 웨스트햄의 최종 수비 라인이 잭슨을 따라 아래쪽으로 치우쳐진 상태였고 무너진 수비 라인 사이로 넓은 공간이 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걸 확인한 카이세도가 곧바로 그 공간을 향해 좋은 침투 패스를 찔러줍니다. 패스를 받은 잭슨은 상대 라인을 무너뜨리고 곧바로 박스로 돌진해 깔끔한 득점을 올렸습니다. 물론 카이세도의 패스도 정말 좋았지만 사실 이 득점 장면은 잭슨의 플레이 지분이 매우 높았어요. 방금 보여드린 이 장면, 최전방과 중원 사이를 계속해서 오가면서 혼자 상대 수비 라인의 균열을 만들고 그 균열 사이로 동료의 패스를 받아 득점을 만드는 움직임, 견고한 수비 전술이 고착화된 현대축구에서 그 수비의 벽에 금을 가게 만들 수 있는 좋은 공격 플레이 중 하나죠.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는 잭슨은 동료의 득점을 직접 어시스트하기도 했습니다. 첼시의 세 번째 골 장면이에요.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첼시가 후방에서 웨스트햄의 볼을 뺏고 역습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많이 내려온 잭슨이 볼을 잡고 뒤쪽에서부터 파머와 마두에케와 함께 삼각편대를 만들면서 전진하죠. 빠른 스피드로 파이널 서드까지 올라간 잭슨은 상대 수비를 자신들에게 모두 끌어당긴 뒤 자기 뒤에서 돌아 들어가는 파머에게 툭 패스를 밀어줍니다. 슈팅할 공간이 열린 파머로부터 첼시의 쐐기골이 터졌죠. 사실 이 장면이 의미하는 바가 있는 게 뭐냐면 이 패턴이 지난 울버햄튼전에서 파머 마두에케 듀오가 보여줬던 그 링크 플레이의 완벽한 재현이기 때문이에요. 울버햄튼전에서도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가운데에 있는 파머가 뛰어난 개인 능력으로 상대 수비의 어그로를 끌어당기고 그 옆에 있는 마두에케에게 공간이 열린다. 거기에 파머가 패스를 밀어주고 마두에케가 득점. 이 패턴 하나로 마두에케가 해트트릭을 기록했었는데 그것과 똑같은 패턴이 선수들의 역할만 바뀌고 똑같이 재현된 겁니다. 상대 수비를 끌어주는 역할을 잭슨이, 역습의 마무리를 짓는 역할을 파머가 수행하면서 말이죠. 팀의 공격 옵션, 패턴이 파머 하나에게 의존하는 형태가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잭슨이 될 수도 있는, 그리고 그 잭슨을 중심으로 양쪽 윙어 산초와 마두에케 또 파머가 기회를 얻을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잭슨의 적극적인 플레이메이킹은 이런 역습 상황 외에도 이날 경기에서 여러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장면, 앞에 있던 잭슨이 아래로
가담해서 팀의 볼 소유를 도와주고 라인을 부수고 들어가는 마두에키에게 패스. 심지어 이 장면처럼 더 깊이 내려와서 거의 3선 지역에서 팀 빌드업을 도와주기까지 했습니다. 실제로 이날 경기 잭슨의 히트맵을 살펴보면 전방 지역에서보다도 오히려 중원 지역에서 더 많은 볼 터치가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난 시즌부터 잭슨이 결정력 측면이나 파이널 서드에서의 플레이, 그 세밀한 부분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줄 때도 있었지만 이날 경기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중원에서의 소유권 관여, 탈압박, 플레이메이킹, 기회가 됐을 때의 확실한 득점력. 이 경기에서의 잭슨은 현대축구의 감독들이 원하는 좋은 스트라이커의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번 경기에서 잭슨은 2골 1어시를 기록했는데 2골을 기록한 잭슨의 전체 골 기대값 XG 값은 0.77이었습니다. 골 기대값의 3배에 가까운 데이터상으로 절대 쉽지 않은 골들을 넣어줬다는 걸 알 수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축구를 볼 때 팀의 스트라이커, 최전방 공격수가 얼마나 골을 넣어주느냐, 이 스트라이커의 득점력 여부가 팀의 전체적인 전술의 완성도를 평가하는 지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대축구에선 과거처럼 막 스트라이커 혼자 무쌍을 찍으면서 득점을 뽑아내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고, 팀이 득점을 뽑아내기 위한 시퀀스, 모든 선수들의 전술이 맞춰져야만 최전방 스트라이커의 득점이라는 마침표, 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처럼 잭슨이 좋은 득점 장면들을 뽑아주는 건 첼시에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고, 또 앞으로 마레스카의 시스템이 좀 더 자리를 잡는다면 선수 개인의 폼 상승과 함께 더 많은 득점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